네, 투자 알고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실적 트레이딩인가 싶은데요. 실적하면 또 떠오르는 섹터가 바로 조선 아니겠습니까? 어제 HD 현대 조선사들이 전부 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지면서 신고가 랠리 펼쳐지고 있고요. 조선은 실적도 좋고 이제 뭐 재료 같은 것도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트럼프 주니어가 또 방한해서 조선사 방문한다고 하죠. 그래서 신고가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조선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조선사들은 지금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좀 잘 나오기는 했지만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수주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보시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선산업이라는 것들 자체가 수주가 잘 되고 있으면 실적이 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실적이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이제 좀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의 흐름들도 역시 미래의 실적이 안 나올 거라는 전망에 의해서 이제 좀 꺾이게 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는 경향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실적들 물론 좋은 재료이기는 합니다만 실적보다는 앞으로 수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카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인가,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주량들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한 3, 4년치 일감들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하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요, 우리가 흔히들 매출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 그리고 판매 대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좋은 상황, 혹은 가격이 오르면 좋은 상황이 되게 되는데, 이 판매 대수라는 것들은 결국 조선주로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조선주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도크가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더 늘릴 수 있는, 꽉 채우느냐,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이제 꽉 차 있고 앞으로 3, 4년치도 다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일단 가격밖에 없죠. 근데 냉정하게 지금 신조선가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살짝 그러니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분들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가장 큰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후판 가격들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가 살짝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면 약간 물음표가 붙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돌파구들은 무엇이냐? 미국 쪽에서의 어떤 이야기들이, 조선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잘 되면서 이 캐파들 자체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시장에 재료로서 던져줘주는 그런 개념들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말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 방문하고 해군성 장관 방문하는 것들이 일단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주가에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다만 이제 좀 약간 아까 신조선가 꺾이고 후반 그러니까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들 감안했을 때 약간은 이제 좀 조심은 하자. 하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는 불안한 요소가 있긴 한데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셨고요. 조선주 안에서 한화오션을 좀 여쭤보자면, 어제 HD 현대 조선사들 호실적 발표하고 다 막 10% 급등했잖아요. 한화오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실적 발표거든요. 이러한 흐름 봤을 때 한화오션이 월요일 호실적 발표한다면 좀 지금보다 더 고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미 반영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상승룸이 더 남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전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선주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멘텀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이냐 추가 수주냐 이런 개념에서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아니고, 그럼 이제 미국과의 조선업 연계,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들은 MRO와 결국 이제 미국의 군수산, 그러니까 전투함들 이런 것들인 건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나라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어디일 거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HD 한국조선해양, 뭐 HD 현대중공업들이 이제 물론 충분히 잘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군수에서는 하나오션이 그래도 한 발짝 정도는 더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에 대한 흐름들도 이 재료성에서의 기대감들, 이달 말에 있을 기대감들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높은 구간이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이랑 장기 관점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밸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싸다라고 이야기하고 편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들은 비싼 주식들이 더 비싸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점들, 그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다만 장기는 다르다. 그럼 삼성중공업은 어때요? 일단 어제 같이 현대사사랑 실적이 나와서 조금 비교적으로는 좀 부진해 보이긴 한데 삼성중공업이 이제 가장 잘하는 게 FLNG 사업이잖아요. 이쪽에 대한 주목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다른 조선사들처럼 조금 더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조선사들에 대해서 너무 금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조금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데 사실 지금 현재 아까 MRO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또 하나의 한 축이 있잖아요. 알래스카에서의 가스를 개발을 해서 이제 오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 이제 협상에서도 이제 주요 아젠다로 일단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이 알래스카 가스를 한국에서 좀 사가라. 그리고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래스카 가스를 만약 이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가스선이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제 또 거기에서도 이제 가스 관련돼서 좀 특화되어 있는 이제 한 삼성중공업은 또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선주 관련된 이야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실적이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HD 쪽보다는 조금 나빴다라는 것들이 네.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조선사는 실적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수주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느냐 이것들이 훨씬 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적인 측면들에서 보면은 뭐 실적에서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HD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군수 쪽으로 가면 하나오션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가스라는 관점에서 간다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들은 서로 키 맞추기를 하면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가장 좋겠네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에는 네. 가격적 메리트는 훨씬 더 좋죠. 맞습니다. 네. 다른 이제 조선사들에 비해서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다른 것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는 좋다라고 하셨고 일단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주 모멘텀이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한 박자 느린 하이닉스.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 급등 중이고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오늘 단독 1등이 하이닉스입니다. 앞으로의 추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더 올라갈까요? 조금 긴 호흡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인 이슈에서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 시점에 고민의 해소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요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 고민은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이 이제 좀 타격을 받은 계기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관세 인 거죠. 우리나라의 반도체들이 관세가 매겨진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나라 반도체들 수익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서 관세발 우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했을 경우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인 거거든요. 그럼 이 물음표가 일단은 지워져야지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 지워졌냐? 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다만 이제 가능성은 이제 협상이 시작을 했으니까 나올 수 있는 여지들은 있겠죠. 그래서 요것들이 어느 정도 좀 분명해진 다음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기다리는 시간들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라는 점들.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게 좀 나쁘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요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자.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관점들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많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에서 캐펙스 줄일 거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노이즈도 지금 반도체가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리스크가 좀 지워져야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다. 언급해 주셨는데 소부장단이 이번 주에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네.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HBM 장비 라인 좀 집중받고 있습니다. 소부장단에 대한 생각도 투톱이랑 결이 좀 같으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들 자체가 저는 좀 이것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돈이 많냐, 적냐. 적죠. 적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제 돈들이 여기저기 쏠려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좀 살아있고 모멘텀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중소형주들을 좀 몰리면서 소부장들이 좀 먼저 좀 반응을 한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진다면 소부장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리고 좋아질 때 흐름들은 아무래도 변동성들이 중소형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올라오겠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조정받을 때도 조금 더 세게 빠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들이 상승장이고 우리가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한 베타가 큰 종목, 중소형주들의 베팅을 해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들을 추구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들이 약간 이제 조금 물음표가 찍혀 있는 시장이고 아직까지 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은 시점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소위 얘기한 변동성이 조금 더 적은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들이 조금 돌아서고 시장이 좀 편해진 다음에 소부장들을 보는 게 우리가 매매하기에는 훨씬 더 편할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추세는 잡히지 않은 그런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도체는 그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전력기기 다시 보기. HD 현대일렉트릭 호실적 발표했는데 주가는 실망스러웠죠. 오늘은 좀 전력기기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8% 급등하고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우선권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지지부진했던 걸까? 그럼 이제부터 시작인 건가? 오늘의 급등세 어떻게 해석하세요? 경기 침체가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경기 침체하면 캐펙스 투자를 줄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력기기는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력 수요들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럼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 역시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지 이제 주가가 좀 편해지는 시점들이 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다만 이 이슈들이 좀 거치고 나면은 저는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섹터 중에 대표적인 섹터가 전력기기인데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꼭 AI가 아니다 하더라도 전력기기는 좀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기기 모멘텀에 두 가지 축이 있죠. 한 가지 축은 AI에 대한, AI가 전기를 워낙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거기에서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할 거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좋다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미국의 전력망들이 너무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AI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후 전력망에 대한 교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전력기기는 앞으로의 먹거리들은 일단 상당 부분 회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만, 경기 침체 우려란 얘기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순간에는 전력 투자를 할까?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감들이 거치기 전까지는 전력기기는 일단 관종에서만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저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역시나 경기 침체라는 그 키워드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 설비까지 옥죄일 수 있다. 너무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죠.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요. 다음 실적 기대주. 일단 실적에 좀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불구하고 실적을 잘 잡아냈다라는 그런 센티멘트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방산 같은 경우는 조선하고 같이 좀 호실적 섹터로 계속 좀 불려왔잖아요. 네. 이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습니까? 투자 매력도는요? 근데 저는 이번 지금 시장에서 실적을 그냥 머릿속에 좀 지워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실적을 아예 갖고 트레이딩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당연히 이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종목들이 좋다라고 보는 것들이 맞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들이 실적들이 좋다라고 해서 과연 움직일 시장이냐, 이것들을 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이 발표될 그룹들은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고 이 시장의 내러티브에 좀 많이 부합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의 메인 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관세 어떻게 될 건데, 그리고 관세를 가지고 주고받으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업종 무엇인데가 핵심인 거지,
실적들 자체가 지금 메인으로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적들은 잘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있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지금 기업들이 다 재고로 비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SK 하이닉스에서도 지금 현재 관세를 부과됐을 경우 지금 뭐 제품들이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미리 재고 확보를 하고 있다. 자동차 역시도 지금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들은 잘 나오지만 이 재고 확보를 한 다음에 이후의 그렇죠. 상황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실적이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 꺾일 거라는 실적이 기대해서 주가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으니까 이 종목이 좋을 거야라는 생각들보다는 현재 시장은 지금 관세라는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하나의 트럼프의 입에서 지금 움직인다는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우리가 협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냐, 이것들이 이제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은 방산, 조선 이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들은 남아 있는 거다라는 관점들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온 게 메모리 수요 다 땡겨받아서 그렇죠.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럼 다음 분기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물음표는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하고 방산은 사실 좀 관세 무풍지대에 포함됐던 섹터들이잖아요. 방산 같은 경우는 우크라 종전 이슈까지 좀 같이 이 재료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흠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선을 어떻게 둬야 돼요? 그냥 관망입니까? 조선주랑 저는 똑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로?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방산조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내러티브도 좀 많이 맞아요. 근데 이 단기가 쌓여서 장기로 가는 거라는 관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세계에 이제 뭐 방위적인 우산을 제공을 한다라는 컨셉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관점에서 후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자국들은, 그 나라들은 방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싼 무기를 살 거냐, 싼 무기를 살 거냐. 뭐 비싼 무기를 살 수 있는 데는 사겠지만 지금 기존에 이제 미국의 방위를 의존하고 있던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DP가 안 되는 국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성비 위주의 무기를 찾을 거고, 그게 우리나라 무기들이 가성비로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무기 산업들에 대한 시장의 내러티브는 현재 맞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가고 있는 건 거지. 이게 지금 현재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비싼 주식을 더 비싸게 판다는 관점들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건 거지. 지금 현재는 좀 투자적인 관점들, 이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아주 장기로 볼 거 아니면 그냥 매매 관점들로 보시는 게 좋고, 내가 매매를 잘 못한다? 그럼 쉬는 게 맞는 그런 네.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단기로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질 수 있다라는 점. 네. 화장품주랑 엔터주까지 좀 같이 여쭤보면요. 화장품주도 이제 호실적 기대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실적은 메인스트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수출이 잘 나오잖아요. 네. 엔터 같은 경우는 무풍지대고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함께 엮인 쪽입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요? 화장품주들은 좀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싼 제품들을 선호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가성비군요. 그렇죠. 우리나라 화장품들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가성비 화장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화장품들은 대형보다는 이제 좀 ODM 업체들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4월 달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돌아간다는 기사를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돌아간다라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기존의 매출에서 애드가 될 거고 관세 정책이 조금 더 편해지는 시점들이 되겠죠. 그리고 썬케어 관련된 것들도 매출도 좀 늘어날 수가 있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ODM 업체들, 그리고 미국에서 공장 있는 업체들, 그리고 썬케어 쪽 좀 강점 있는 업체들 하다 보니까 한국콜마 하나가 떠오르긴 하는데 그쪽도 관심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한령 해제가 이제 또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중국 투어라는 모멘텀들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엔터주들 중에서도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은 직전에 있었던 데들보다 조금 더 성장한 데들이 어딜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로 이제 좀 포커싱을 맞춰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긍정적으로 본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김동공 차장님께서 그럼 지금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좋은 섹터가 어디입니까?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될까요? 매매? 매매? 일단은 저는 좀 매매 관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콜마, 그리고 엔터에서는 YG엔터를 한번 좀 꼽아보고 싶고요. YG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지난번에 투어를 갈 때 한 16,000명 선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4만 명을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때가 아파트 터지기 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가 터진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16,000명부터 시작할까, 4만 명부터 시작을 할까?
라고 하면은 타사들보다는 좀 모멘텀 매출이 애드가 될 여지들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한국콜마는 아직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약간 좀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말씀 주셨고요. 유한타증권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